자, 매체와 스포츠 갈게요. 자, 먼저 언론 매체 진실성. 자, 진실성을 위해선 다음에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비편파성, 비왜곡성, 그 다음에 정확성. 자, 해당 상황 지문 넣었으니까 보고 옆에다 옮겨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언론인은 언론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 언론의 독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언론의 독립은 객관성과 공정성. 언론인이 언론의 독립을 유지하려면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얽힐 수 있는 일체 행동을 피해야 된다. 당연한 소리. 자, 언론의 독립을 위해서 자, 취재 대상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되겠죠. 뻔한 소리. 향응받으면 안 되겠죠. 뻔한 소리. 자신이 가입한 정당을 긍정적으로, 이거 편파적이죠. 취재 대상에 대해 두려움이나 호감을 갖지 않고 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도해야 된다. 좋아요. 근데 기자들이 뭐 일반적인 게 아니라 어떤 좀 깊은 곳, 어떤 강한 권력과 만나다 보면은 당연히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고 제가 생각난 기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주진우 기자예요. 또라이 기자입니다. 또라이 기자. 근데 뭐 사회는 또라이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회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좀 그렇게 뭐 그냥 그렇게 생겼어요. 이 사람 쓴 책도 있고 뭐 읽어보진 마세요. 읽어봤는데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책값이 조금 아까워요. 너무 빨리 한 3시간이면 다 읽나 그러니까 뭐 근데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회에서 건들기 힘든 영역에 그 목숨을 걸고 다가가서 그것을 파헤쳤던 사람인데 살해 협박도 많이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그 살해 협박 받았던 케이스가 누구냐면 이 사람을 취재했었습니다. 과거에 그 굉장히 뭐 사실 그 당시 이제 옛날에는 그 굉장히 그 중앙정보부라고 지금 국가정보원 그쪽에 해당되는 어떤 그쪽까지도 비호를 받으면서 어떤 그 폭력을 행사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 뒤를 캐다가 이 사람에게 살해 협박까지도 받고 뭐 그랬던 사람입니다. 뭐 그 이외에 어떤 그 강한 권력에 맞서서 많은 취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옛날 농담으로 친구들끼리 그랬습니다. 쟤 언제 죽나 그러면서. 근데 안 죽었어요. 어쨌든 이런 훌륭한 기자도 있구나. 그리고 사회는 또 이런 가끔 그 두려움 없이 이런 걸 취재하는 또라이가 있어서 또 사회가 또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면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사 하고 넣어봤고요. 자, 언론의 독립에서 조금 더 봐줘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 그 EBS에서는 요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요걸 좀 잘 봐줘야 됩니다. 자, 언론의 독립을 위해서 필요한데 언론의 독립에서 두 군데서 독립이 필요합니다. 외부로부터의 독립과 내부로부터의 독립이에요. 즉 외부로부터는 언론에 가장 큰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외부의 기관은 국가입니다. 자, 내부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중앙일보 위에 삼성이죠. 삼성 계열이니까. 중앙일보는 함부로 삼성을 욕할 수가 없겠지. 이런 것들을 그 내부로부터의 독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외부로부터의 독립 국가인데, 자, 국가로부터 독립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사전 검열입니다. 사전 검열이라는 것은 이제 신문이 발행되기 이전에 검사 받고 발행하는 거지. 이건 절대 안 돼요. 이 자체가 바로 그 언론 탄압입니다. 자, 지금은 뭐 전혀 없는 일이고,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사후 검열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언론사가 나중에 이제 이쪽에 가서 뭐 인격권을 침해한다든가 오보를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기관으로부터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든가 그랬을 땐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사후 검열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포인트는 사전 검열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는 거. 언론의 자유에서 가장 기본이다. 근데 과거에는 지금 말고 과거 독재 정권에서는 사전 검열을 넘어서서 보도 지침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미리 그 국가기관이 언론사에다가 이렇게 써라 라고 하는 게 뭐냐 보도 지침입니다. 즉 검열보다 더한 거지. 쓰고 검사 받는 게 아니라 미리 어떻게 쓰라고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뭐 고문 당했다고 보도하지 말 것. 지금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고문 많이 당하시고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일 하셨던 분인데 이런 보도 지침을 실제로 내렸다라는 거죠. 여기 볼까요? 서울대 300여 명이 시위 중에 야당의 개헌 주장은 보도하지 말 것. 이런 식의 어떤 그 보도 지침을 제시했었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언론 탄압이고 언론의 독립이 침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거 봐주시고요. 자, 알 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세요. 이런 게 알 권리구나. 좀 읽어보면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고자 정보 유통에 참여할 권리. 그냥 뻔한 소리고요. 자유롭게 취득할 권리. 됐죠? 요건 좀 진하게 밑줄 그어야 됩니다. 알 권리가 막연히 알 권리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알고 싶을 때는 그런 정보를 나에게 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까지 들어요. 즉 정보 공개 청구권까지가 들어간다는 거 알아주십시오. 자, 알 권리와 좀 대비되는 권리 있죠? 그게 인격권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생활의 그 자유라고 말하는데, 자, 여기 사생활 자유 이외에도 성명권, 초상권, 사생활의 자유 등등이 인격권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 둘의 권리는 이제 많이 부딪히겠죠? 자, 알 권리와 인격권. 자, 대립되는 개념이죠. 알 권리를 강조하면은 인격권이 침해되고요. 지나치게 인격권을 강조하면은 알 권리가 조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 좀 대립되는 개념. 알 권리는 시민 자체 복지를 위한 기본적 권리이다. 맞고요. 알 권리는 자신의 신체적 특징에 관한 권리이다. 이 신체적 특징이라는 권리는 이건 사생활의 자유의 프라이버시권에 해당되겠죠. 자신의 신체 특징에 대한 권리 프라이버시권으로 놓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격권에 놓는 게 더 타당하고요. 인격권은 언론 자유의 근거가 되는 권리이다. 근거가 아니라 옆에다가 한계라고 쓰세요. 자, 아무리 알 권리가 강조된다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자, 한계라고 써주시고, 알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지만 둘 다 법으로 보장돼 있어요. 둘 다 헌법에 보장돼 있고, 선생님 요약서 30페이지에 적혀 있으니까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알 권리와 인격권이 대립되면 언제나 인격권이 보장되고 언제나 우선한다. 그건 아니겠죠. 어쨌든 인격권을 보호하는 모습으로 두 가지 사진 한번 올려봤습니다. 유명한 개새끼죠. 어쨌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 아직 무죄 추정의 원리를 받고 있어요. 아무리 증거가 발견됐어도 판사가 유죄로 판결을 하기 이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리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인격권을 보호한다는 보호도 받아야 됩니다. 아직 유죄 판결 받기까지는. 그래서 이 사람이 방송에 이렇게 뉴스에 나올 때 얼굴을 다 가리고 있죠. 그건 이 사람의 어떤 인격권을 보호해 준다는 차원에서 있는 겁니다. 가끔 뉴스 같은 데서 보면 무슨 현장 그러면서 나오는데 흐리게 처리되고 있어요. 자, 흐리게 처리되는 것은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의 출연한 게 아니지, 찍힌 사람들의 초상권을 보호하는 거죠. 좀 안 좋은 장면 찍힐 때는 이렇게 좀 흐리게 표현됩니다. 안 좋은 장면인지 감 잡을 수 있죠. 이 사람 고개 숙이고 있는 거에서 별로 안 좋은 장면이 있을 때 이렇게 흐리게 사진이 되는 거. 자, 근데 언제나 인격권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작년에 이제 어떤 종교단체와 관련돼 가지고 세월호 사건과 또 연결돼서 있었던 사건인데, 그때 거기에 우리나라 좀 유명한 연예인이 좀 관계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예인은 일반 사인과는 다르죠.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뭐에 해당되냐면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적 인물. 자, 일반 사인과는 좀 다르지. 그래서 일반 사인보다는 공적 인물은 좀 사생활의 자유가 좀 덜 보장받습니다. 즉, 일반 사인은 사생활의 자유가 공인보다는 보다 많이 보장받고, 이런 공적 인물 같은 경우는 좀 사생활이 무조건 보장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일반 사인보다는 덜 보장받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검찰에 출두하는 과정 속에서 주변 사람은 얼굴을 처리해주고 있죠. 이 사람들은 사인이기 때문에 얼굴을 초상권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분은 연예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덜 보호받고, 그래서 이 사진이 방송에 나올 때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근데 선글라스는 자기 마음이니까 선글라스 끼고 안 끼고 자기 마음이니까 어쨌든 이 여자분은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자, 포인트는 언제나 인격권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언론의 자유를 남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 그냥 읽어보시고요. 여기 EBS 두 개의 문제 있는데 적어만 놨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꼭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특히 검열 요거 꼭 풀어보도록 하시고, 아까 설명했던 사전 검열 절대 안 되고 사후 검열은 가능하다 꼭 보도록 하십니다.
자, 반론권. 언론기관의 권력과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서다.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반론권을 주고 있다.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즉, 어떤 언론사에서 잘못된 어떤 보도를 통해서 개인의 인격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된다면 침해당한 사람이 그 언론사에게 그대로 그 언론사가 사용한 어떤 뭐 면이 뭐 어느 정도 뭐 한 페이지를 사용했다. 그러면 그 양만큼 그 언론사가 잘못했다는 어떤 정정 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정정 보도 청구권,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또 반론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십니다. 스포츠 안 할게요. 그냥 여러분이 답 보고 옮겨 적으세요.